앞의 영상에서 노래 하나를 들으셨죠. 유양하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1951년에 발표된 노래인데 오늘날까지도 중국 대중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 노래 제목과 똑같은 이름의 호남성 백주 유양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양하는 강 이름입니다. 호남성의 남북으로 길게 흐르는 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상강이라고 합니다. 서로 상자 앞에 물수변이 붙어 있어요. 강 이름 상자인데 그래야 하여 마침내 호남성의 가장 큰 도시 창사를 관통해서 장강의 중앙에 있는 동정으로 흘러드는 강이 상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 때문에 호남성을 나타낼 적에 상징적으로 쓰는 한자가 바로 요 상자입니다. 호남성에 가면 모든 자동차의 넘버판에 지역을 나타내는 상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 상강으로 흘러드는 지류 하나가 바로 유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유양하는 호남성 동북부에서 발원해가지고 200km 이상을 흘러서 창사 시내에 들어와서 상강과 만나게 됩니다. 이 유양하에 대한 노래가 바로 또 중국의 민가라고 하는 유양합니다. 백성민자를 쓰는 민가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대중가요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강에 딸린 노래들이 많죠. 예를 들면 뭐 백마강 뱃사공이다 하는 옛날 노래들, 그런 것을 약간 연상시켜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런 가요들한테는 대체로 정치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공산당 일당 체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이러한 대중가요에도 그리고 술에까지 정치색이 강하게 입혀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잠깐 이 유양하의 가사를 볼까요? 유양하 굽이굽이 돌아왔건만 몇 굽이가 더 남았는가. 수십리 물길을 흘러 상강에 닿았다네. 강변에 보이는 저 마을은 어느 동리인가. 저기서 어떤 이가 태어났는가. 인민을 이끌어 해방을 맞으리. 이렇게 나가는 가사입니다. 강을 흘러왔다 그리고 강가의 풍경을 봤다까지는 그냥 어떤 자연의 풍경에 대한 노래구나 싶었는데 마지막에 가면 엉뚱하게도 인민을 이끌다 해방을 맞다 하는 데서 수상해지죠. 2절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노골적인 정치색이 드러납니다. 노래하자 경애하는 마오 주석을 우리 마음속 붉은 태양인 그를 이렇게 나옵니다. 아하, 모택동, 마오쩌둥에 대한 찬양의 노래구나 하는 걸 대번에 알 수가 있죠. 마음속 붉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중국의 그 공산당을 나타내는 붉은 빛깔들도 한꺼번에 연상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김일성의 탄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산 독재 국가에서는 그 영도자들을 태양으로 모시는 모양입니다. 이 노래가 1951년 발표라 그랬죠. 그때는 우리나라에 한창 6.25 전쟁이 치열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공산군이 한국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오쩌둥의 지도력에 대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마도 그 시기에 이런 노래가 나와서 대중들한테 널리 퍼진 것도 그러한 시대적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유양하라는 강 이름에 그리고 그 강 이름을 쓴 노래에
마오쩌둥이 나오느냐? 유양하가 상강하고 합류한다 그랬죠. 창사에서. 이 창사, 한자로 쓰면은 장사입니다. 호남성에서 가장 큰 도시죠. 국제공항이 있어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장가게 같은 곳을 여행할 적에는 꼭 내려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창사공항입니다. 마오쩌둥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더 엄밀히 따지면은 창사와 붙어있는 도시 하나 상탄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탄 출신인데 넓은 의미에서 마오쩌둥의 고향은 창사라고 보면 무방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마오쩌둥에 대한 생각 대단하죠. 그 15억 인구들이 한 인간에 대한 그런 일치된 숭배 뭐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처지일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중국을 여행할 적에 돈을 사용하다 보면은 더욱 절실하게 알 수가 있죠. 중국에서 통용되는 지폐의 대부분에 마오쩌둥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그 사정을 보고서도 와, 여기는 다른 체제구나 이런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특히 젊은 계층 쪽에서는 마오쩌둥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유양하와 합류하는 상강이 창사 시내를 관통한다고 그랬죠. 한강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그 강 중앙에 커다란 섬 하나가 있어요. 한강의 여의도처럼. 귤자주라는 섬인데 섬이 꼭 칼치처럼 길게 뻗어 있어요. 그 섬 남쪽 끄트머리쯤에 바위산이 하나 있고 그 산에 거대한 석상 하나가 서가 있습니다. 바로 마오쩌둥의 형상입니다. 5년 넘게 공사를 벌여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석상을 만들었어요. 산 자체가 원래 돌산이었는데 그걸 그대로 깎아버린 겁니다. 처음 그 석상을 보는 사람들은 야, 모택동 안 닮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그 모양은 마오쩌둥의 젊은 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식 명칭을 모택동 청년예술조상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담입니다만은 5000년 인류 문화사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을 희생시킨 지도자, 독재자라고 하죠. 누구일까요? 쉽게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진시황에서부터 네로 황제, 스탈린, 무소리니, 히틀러 등등 그죠? 기록에 따르면은 1위는 마오쩌둥입니다. 모택동. 무려 3100만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위는 히틀러입니다. 그래도 1800만 명 정도. 3위가 누굴까요? 어렵습니다. 장제스, 대만 정부를 수립한 장개석입니다. 희한하죠. 마오쩌둥과 장제스는 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고 서로가 둘이가 다투고 싸웠던 정적이었습니다. 그 둘이서 고대의 황제들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숱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는데 놀라움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제스가 희생시킨 인명이 1000만 명을 넘는다 그럽니다. 국공내전을 통해서 그리고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무수한 인명들이 사라졌습니다. 유양하 강이 상강하고 마주치는 곳, 거기가 창사요, 거기가 바로 마오쩌둥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양하는 마오쩌둥의 고향설이 되겠죠. 유양하라는 정치색 강한 노래를 배경으로 업고 브랜드 이름을 유양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45도 새빨갛죠. 유양하 술회사에서 나오는 상품 중에 홍태양이라는 술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 빛깔입니다.
이것은 45도 유양화 소곡주입니다. 우선 한 잔 마셔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창사에서 이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이 유양화 술들이 대부분 중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본품인 경우. 중국에서 중간 가격대라고 하면은 아래편은 100위안 정도, 위에 쪽은 200위안 쪽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은 2만원에서 4만원 사이의 가격대. 거기에 술들이 가장 많아요. 중국 백주들 중에서 50% 이상의 술이 그 가격대 안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술이 좀 달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전혀 자극감은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단맛이 먼저 슬쩍 스쳐줍니다. 뒤에 오는 감정이 괜찮네, 맛있네 이런 느낌이 와요. 처음 제가 이 술을 마셨을 때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 가격대에 이런 술이 있을 수 있나 싶어가고 자세히 살펴봤던 그 기억도 있어요. 1900년 초에 시중에 나왔습니다. 이리창이라는 양조장에서 만들어서 선을 보였는데 2, 3년 사이에 술이 괜찮다라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단기간에 호남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이어 호북시장, 광동시장에까지 판매망을 넓혀나갔습니다. 이렇게 가격보다도 오히려 술맛이 더 좋다라는 느낌을 주는 까닭이 어디 있었냐면요. 초기부터 이 술은 오량액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양화 술 회사에서의 위탁 생산이었습니다. 유양화 술 회사는 창사에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술을 만든 곳은 사천성 오량액 공장에서였다는 거죠. 때문에 오량액 술 회사가 사용하는 원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또한 오량액의 뛰어난 그 양조 기술들이 여기에 투입되어 갖고 만들어진 술이다. 이 술은 빠른 시간 내에 손쉽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량액이 갖고 있는 그 우아하고 맑은 향기가 이 술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량액 회사에서는 자체 브랜드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 다른 회사에서 주문한 대로 생산하는 술도 거의 50가지가 넘습니다. 술회사는 따로 있고 그냥 돈을 줘가지고 오량액 회사에서 만든 술을 떼다가 적당한 상표를 붙여서 시중에 내놓는 이런 형식들이 중국에서는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유양화도 초기에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여 일단 소비자들은 오량액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는데다가 또 오량액의 기술의 결과 술맛이 가격 대비 훨씬 좋고 이래서 상당히 큰 인기를 모았다. 지금도 제가 마셔보면서 물론 지금은 체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술맛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듯 여겨집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유양화였는데 2015년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유양화 회사에서 종료 발표를 하나 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지고 있던 부채를 갚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용했던 뭐에 대한 비용도 지출하지 아니하고 직원들의 임금까지 동결해버린다라는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일종의 파산 선고였어요. 유양화 회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까지도 그 자세한 내막은 안 밝혀져 있습니다. 내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는 밖으로 새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15년의 그 발표 이후에 곧바로 유양하술의 생산이 스톱돼 버렸어요. 세상에 나와서 20년 남짓 특히 호남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던 유양하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호남의 술꾼들은 이 유양하에 대한 향수가 컸어요. 다시 살리자 뭐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또 호남성 성정부에서도 그것을 요긴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유양하 회생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2017년 유양하를 되살리기 위한 모임이 결성되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꾸며진 것이 바로 유양하 추업 발전공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술이 생산지를 보면은 유양하 추업 발전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유양하 추업도 아니고 발전공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유양하 추업을 회생시키겠다. 아직도 그 과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회사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리하여 2019년부터 새로운 술들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홍방 혹은 유양하 소곡 이런 술들입니다. 그 사이에 오량액한테 위탁 생산하던 시스템도 끊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술병 어디를 살펴봐도 오량액 마크가 없고 오량액이란 글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진 자체적인 재료와 기술력으로 소비자들 입에 맞는 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어요. 제2기를 꿈꾸는 도전. 지금 이제 겨우 4년째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앞날은 험하게 보입니다만은 이들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호남의 백주시장에서 일정량 점유율을 지금 이 유양하에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량액과 손을 떼고서도 이 정도의 원래의 맛을 유지하고 있으면은 소비자들 측에서도 큰 불만은 없을 듯 하고요. 장가계를 여행하고 동정호를 둘러볼 적에 어디서건 쉽게 또 눈에 뜨이는 술이 이 유양하입니다. 하여 이 유양하를 마실 적에는 5000년 중국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막시스트요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인 모택동의 고향 술이구나 하는 감상도 잠깐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